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이 수감 상태에서 신당이 소나무당을 장당하고 법정에서는 보석 허가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이 조국 대표를 언급하면서 자신도 풀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조국 대표 자신이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네. 억울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까지 다 실형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검찰에서 구속되기는커녕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보다 자신의 혐의가 더 가볍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인데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헌법에 네. 법 앞에 평등 조항은 있어도 불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도둑들이 그 처벌받기 전까지는 어떤 도둑도 처벌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그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럼 지금 구속된 피고인과 그 피의자들 중에서 뭐 내가 창당하겠다, 내가 출마하겠다.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보석 신청하면 다 그 풀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요. 네.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인데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조국 대표까지 이제 빗대서 불공정하다면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참여, 보석 허가 요청을 했거든요. 재판부한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보석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돼 있고 허가해서 안 되는 예외적 사유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적 사유는 구속 사유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촘촘하게 규정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다고 하면 보석 허가가 쉽지는 않은데 네네. 다만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부가 임의로 보석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긴 했는데요. 예.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떤 예외적 정치적 사유 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송 전 대표, 검찰은 예. 송 전 대표 석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각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첫 번째로는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윤관숙 의원 등이 1심이긴 하지만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관련해서는요 이미 작년에 2번씩이나 사과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위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공판 이야기도 해볼게요. 어제 보석신문에 앞서서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1년 가까이 내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송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송 전 대표의 피의 사실 중에 핵심이 먹사연을 정치자금 조달의 창구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먹사연이 독립적 법인화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을 이 수수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금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개인의 운전기사의 월급을 먹사에서 줬다고 하면 네. 정치자금법이 정한 대로의 어떤 수수라든가 집행,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지금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예. 불리한 진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좀 생긴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항소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몬테네그로법에 따르면은 예. 공문이 먼저 도착한 순서에 그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중에 어느 나라 공문이 먼저 도달했느냐. 그런데 미국의 공문은 작년 3월 27일에 도달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식 공문은 3월 28일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송환되는 게 맞다.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메일로 3월 24일에 공문을 보낸 그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 이메일 공문의 유효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인도 결정이 재심에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리게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항소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환송을 했고 재심이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예. 항소법원의 이 미국인도 무효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또 사유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환송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결국에 항소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네네.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인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권도영 씨가 한국행을 원하는지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원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한국행이 되면 한국 법정에 서면 피해자들에게는 우린 피해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예.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권도영 씨는 한국행을 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감 생활도 한국이 편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우리나라 그 법을 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은 이와 같은 사기 같은 경우에 이득액이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부터 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양형 기준을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요. 300억 이상 사기를 쳐도 그다음에 이제 가중돼도 8년에서 13년까지가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권도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예. 9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2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그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13년을 받아도 예. 그 다 출소하고 나오면 45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의 여태까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100년 이상씩 꼬박 그 형을 살아야 되니까 예. 미국으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감옥에서 예. 거의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과 똑같은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 권도영 입장에선 당연히 한국으로 오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권도영 씨의 신병 어디로 인도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 중에 군대를 가지 않은 전공의들이 입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 사직서가 모두 수리가 되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초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의무장교라든가 공중보건의로 한 해 수용 가능한 인원이 1,000명 정도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됐는데 만약에 사직서가 수리되면 9천 명이 내년 3월 동시 입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입대하게 될지를 지금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